단도직입 인터뷰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 사건의 항소를 포기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법무부가 개입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기계적 항소, 무조건 항소하는 것, 그로 인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검찰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더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은 오래 계속돼 왔고요. 검찰이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법원에서 충분하게 형량을 선고를 했다면 굳이 또 항소를 해서 더 그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선진 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1심에서 패소한다면, 검찰이 패소하면 항소를 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런 어떤 사법제도의 개혁, 뭐 이런 측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질문대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꼭 오해를 받는 이 사건에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의도하거나 이재명 대통령과 이 재판은 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럴 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논란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가가 추징해야 할 수천억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런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일명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사 재판이 끝나면 또 민사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거에 따라서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환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프레임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 특정하지 못한 부분을 사실 민사에서 이겨서 추징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범죄와 관련된 것은 추징이 지금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도 어떤 정도의 배임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480억이다. 그 다음에 한 5천억이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법원도 이 검찰의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형사 재판에서 이것이 결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당연히 민사 부분에서 따져서 배임의 규모가 배임이 있다면 그것이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 따지게 될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환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취임 100일이 지났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이재명 정부는 어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 초에는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될 임무를 통상적으로 띱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거기에 12.3 불법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이 역사상 초유의 이 일을 청산도 해야 되는, 저희 표현으로 내란 청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아주 천근 바위와 같은 무게를 지니는 과제를 받은 최초의 정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임무를 뒷받침해야 될 여당입니다. 이런 어떤 청산과 개혁의 시기에 조용할 리가 없지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 과제는 당이 반발짝 앞서가고 경제정책 등 이 정책 분야는 정부가 반발짝 앞서가면서 당이 튼튼히 뒷받침한다. 이런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당청간 엇박자 이런 보도도 있지만 이 정도 시기에 이런 정도의 엇박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지만 언론의 지적은 굉장히 조용한 편이고요.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아무리 개혁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오래 끌면 피로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그리고 민생에 집중할 시간을 놓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번 연말까지 개혁은 완료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국민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는데
어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겠는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개혁 또 청산에 관한 큰 그림 이것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오직 민생만이 돋보일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개혁의 성과도 있겠지만은 한편에서는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 정 대표 특유의 그 강성 이미지가 중도층에는 조금 역효과를 내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가 질문을 해보면 그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러면 이 개혁과 내란 청산의 시기에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처럼 이 정도를 하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도대체 무엇하고 있는가라고 비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역사적으로 저희에게 부여된 청산과 개혁의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속도 조절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개혁과제는 당이 반걸음 앞서가고 또 정책과제는 대통령실과 정부가 반걸음 앞서가고 당이 뒷받침하고 뭐 이러한 기조를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엔 지방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에이펙 성공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충청에서는 이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충청 민심, 중도층이 많은 민심인데요. 어떻게 잡겠습니까? 예. 우리 충청의 민심은 항상 무겁습니다. 그리고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충청의 충자를 가운데 중 마음심, 마음의 가운데라는 게 얼마나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충청의 민심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 이재명 정부의 초기 과제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이 민생 과제를 위해서 잘하라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주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충청의 민심을 늘 당에서는 또 정부에서는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충남지사 후보로 네. 박수현 대변인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출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정말 늘 지방선거 때가 되면 저를 충남지사 후보의 반열에 이렇게 올려주시고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큰 부담입니다. 정치는 언젠가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소명을 다 하고 응답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지 저는 아직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이 개혁과 청산 작업에 집중하고 내년 이제 설 때쯤 되면 크게 이제 민심이 내년에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방선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주권자께서 바라시는지가 이제 그때쯤 보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를 그때 판단하는 것이지 지금은 그런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에게 주어져 있는 제가 할 일 여기에만 지금 총력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고 이재명 정부의 첫 해 예산을 지금 실질적으로 짜는 중이거든요. 우리 충청의 미래, 충청의 이익을 어떻게 지금 여기서 설계하고 지켜낼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인수위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지방 소멸 시대에 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이 마지막 희망, 이 균형성장 전략을 설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충청의 그런 큰 설계도가 어떻게 지금 접목되고 어떻게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비록 제가 공주부여 청양의 국회의원에 불과하지만 국가균형성장 전체의 설계자로서 이 문제 우리 충청의 미래를 확보하는 일에 지금 전념할 때입니다. 지금 특히 예결위 기간 중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렇습니다. 좀 여쭤볼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이제 지금 AI 대전환 시대인데 AI 기반 시설 설치에 충청과 광원만 지금 빠져가지고 지역에서 반발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깜짝 놀라서
우리 TJB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충청인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은데, 예,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의 핵심인 5극 3특 아니겠습니까? 권역별로 어떤 수도권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우리 충청권은 특히 제2의 수도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충청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권역별로 국가의 전략 산업들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이 산업을 성공시키려면 지금 AI 대전환 시대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AI 기반을 깔아야 되는데, 아니 너무 놀랍게도 다른 지역은 다 AI 기반이 깔려 있는데 우리 충청과 강원만 이 AI 기반 예산이 0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며칠 전에 이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지금 정부부처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또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이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지금 일단 서류를 접수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류를 가져왔는데 이거 보십시오. 광주는 AX 실증밸리 조성, 그다음에 대구는 지역 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 전북은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네.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남에도 인간 AI 협업형 램 개발,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청만 이게 빠져 있는가? 거기에 전략 산업을 배치한들 AI 기반이 깔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업이 대체로 총 사업이 6천억에서 1조 정도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뭐 설계하고 기획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약간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 뒤에는 1조 원 정도가 붙어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상상을 해보면 우리 계룡대가 우리 충청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국방수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방 현대화라고 하는 당연한 국가 목표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도 AI 기반이 엄청 그렇죠. 필요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계룡대를 중심으로 한 충청에 국방 현대화 AI 기반 프로젝트를 반드시 끌어대야 된다, 와야 된다. 이 두 가지 AI 과제가 지금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TJB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아마 최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감이 끝났습니다. 네. 지역에서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라든지 또 혁신도시 같은 지역 이슈가 좀 거론될 줄 알았는데 정쟁만 있다 보니까 실망이 컸습니다. 네, 네. 먼저 좀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예. 외람되지만 뭐 제가 이 부분에 뭐 반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가 균형 성장의 설계자라고 제가 언론에서 그렇게 저를 표현했기 때문에 말씀을 인용해 드린 것인데요. 예, 바로 대전 충남의 행정 통합도 이 문제와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균형 성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추진해 나갈 행정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행정 통합 이전의 단계를 특별자치단체 형태인데,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우리 충청권 4개 시도가 그 특별자치단체 출범은 성공을 했어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지지부진하냐라고 하는 것은 그 자치단체가 출범을 했으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4개 이 자치단체가 광역을 넘어선 초광역 단위의 사업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4개 시도, 우리 충청권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의 사업을 개발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을 지금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자치단체도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충남과 대전만 딱 뽑아가지고 충북과 세종은 포함되지도 않는 이거를 가지고 한 단계 우인 행정통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우리 주민 동의나 주민의 공감대가 있습니까? 그런 것부터 기반을 깔고 차곡차곡 광역교통망을 비롯한 그런 어떤 초광역 사업들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초광역 교통망을 따라서 사람과 물류와 자본과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아 우리가 공동체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주민 의식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로 이런 행정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지금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차분하게 전문가적 시각을 가지고 정치적 시각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그렇게 설계하고 풀어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네. 그 대법원 세종 이전이 거론이 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니 가능성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과 특별법이라고 하는 투 트랙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행정수도 완성은 대체로 국민적 합의가 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국회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 특별법도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또 개헌도 다른 트랙으로 논의를 할 텐데 설사 개헌에 합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특별법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이러한 일들이 지금 착착 진행이 되고 있어서 대통령실 세종집무실 이것도 지금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 세종이사당 제가 건립위원입니다. 그것도 추진이 착착 되고 있어서 총 사업비 규모도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그냥 말로만 맨을 떠들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선거용 구호 아닐까라고 우리 충청인들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믿으셔도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의지는 너무 확고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수도가 되면 당연히 대법원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절차대로 진행이 저는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국민적 합의가 이제 돼 가는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대변인께서 그 백제왕도 복원 사업이 지금 사실상 중단이 됐다. 네. 신라 그 복원과는 너무 차이가 난다 지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도 많이 다뤘는데 백제왕도 복원 사업 그럼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요? 반드시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 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초광역으로 하다 보면 주로 큰 도시들이 이어지는 교통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초광역 전략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그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중소도시, 농촌도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러므로 큰 도시들은 그렇게 어떤 전략 산업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AI 기반을 깔아서 하되 나머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중소도시는 각자의 독특한 콘텐츠, 문화 이런 어떤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가 발전을 하되 그 중간중간에 끼어 있는 독특한 모양의 또 향기를 가진 꽃들이 다양하게 피어야 거기에 가서 관광도 하고 체류도 하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종합 전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백제왕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니 신라 왕경 특별법이 있어서 그것을 그 법에 의해서 또 조직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한참 뒤진 백제 문화는 그 법마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 기반도 없고 추진할 조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있던 것도 없애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국감에서 이걸 지적하고 반드시 백제왕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백제는 지금 서울에 있는 한성백제와 공주의 웅진백제, 또 부여의 사비백제, 그리고 익산에 있는 또 백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네, 그렇죠.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인 초광역과도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 한성백제까지도 연결하는 공주와 부여와 익산을 연결하는 이 초광역 백제 문화 사업을 그렇게 담대하게 해야 되겠다. 그걸 뒷받침하려면 백제왕도 특별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라왕경 특별법에 의해서 신라문화원의 어떤 발전에 비해서 뒤처진 이것을 빨리 속도를 내고 아주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인당 15만 원씩 매월 그렇습니다. 지급하니까 사실 전국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 네.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제 청양, 충남에서는 청양이 이제 시범 네, 지역이 됐는데 탈락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큽니다. 예. 이게 앞으로 확대 시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범 사업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확대되는 건지 이게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그야말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말씀대로 저희는 이것이 정말 우리 지방 소멸 시대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그리고 한 인간으로 봐도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인간이 좀 더 존엄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고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준비를 해온 것이거든요. 심지어 강원도에서는 이제 면 단위의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성공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군 단위로 확대하는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에서는 이제 청양군이 이제 일단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이 됐는데, 뭐 부여나 뭐 서천 또 예산 등 뭐 이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이것이 우리 충남 같은 이 지방 소멸 시대에 해당하는 이러한 어떤 농어촌 도시들이 많은 이런 곳에 반드시 확대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요 문제를 이제 국비 40%, 도비 30, 뭐 군비 30 이렇게 재원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국비 이 부담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공을 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2년 동안 매월 개인당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다 보면 한 달에 청양군에 무려 45억 원의 이 지역 경제가 막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소비가. 그렇다면 한 면 단위에 가서 보면 미용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뭐 큰 생활용품 판매점, 뭐 슈퍼 같은 거 뭐 이런 게 없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15만 원씩 기본소득이 간다면 우리 어머님들 1년에 미용실 명절 때 한 번 가실 거 2번 가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미용실이 잘 돌아가죠. 그러면 또 아이들 과자도 사줘야 되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슈퍼도 잘 될 것이고, 이래서 그 작은 단위의 생활 공동체가, 농촌 공동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청양군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년 연장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이 문제는 그동안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왔고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의견을 더 듣고 있다, 이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현 대변인께서는 소통의 달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여당뿐만 아니라 뭐 야당 의원들도 여의도 젠틀맨이라고 해서 굉장히 호감을 표시하는 분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박수현의 꿈은 어떤 겁니까? 예, 우선 과분한 칭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부끄럽고, 다만 더 노력하라는 그런 뭐 기대로 알겠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하는 인간에 대한 존엄, 존중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나만 100% 옳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이 50%만 옳고 50%는 틀리다, 상대가 50%가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나를 돌아보는 성찰, 상대에 대한 존중, 이것이 소통의 기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늘 그렇게 좀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